지금 저희 이제 한정고등학교 국어를 제외하고 영어와 수학, 과학의 시간표는 저희가 표지해 드렸고요. 그 뒷페이지부터 진도를 정할 건데 오정호 선생님 같은 경우는 지금 바로 대체 넘어가서 수업하셔야 돼서 순서를 조금 먼저 설명을 드린 거고요. 배웅이 선생님 역시 지금 수업이 있으셔서 먼저 앞서서 저희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배웅이 선생님 총평도 있으니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제가 향정고등학교에서 1학년, 2학년 영어 내신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정고등학교 1학년, 2학년 총평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저희가 내신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가에 대한 내용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11단계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처음에 진도를 해요. 그럼 진도를 나오고 끝이 아니라 너 그 내용 알고 있어라고 그 날의 내용을 무조건 다시 쓰기 바랍니다. 그러고 나서 그 날의 필기 내용을 안 보고 쓰게 해요. 네가 수업할 수 있을 때까지. 그래서 이거를 제가 요 세 단계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특히 어린 나이일수록 들어본 걸 본인이 아는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그냥 들어본 거랑 그냥 수업 시간에 앉아있던 거랑 실제 내가 시험장에 쓸 수 있는 거랑은 정말 천지 차이가 나요. 근데 보통 친구들이 들어보고 나 익숙해. 오케이, 이해했어. 나 완벽해.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 간격을 줄이는 다양한 방법의 어떤 스텝들을 밟으셔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고 나서 단어 시험, 표제어, 동반어, 영영풀을 스테로 시험 봅니다. 그 다음 기본 워크북으로서 그 해당 시험 범위에 대해서 해당 진도에 대한 어법어휘, 그 다음에 뭐 어법어휘 수정형, 어법어휘 선택형, 그 다음에 순서 배열, 문단 배열, 문장 삽입과 같은 기본적인 내용에 대한 변형 문제 풀어보고요. 문제 암기 시험을 보는데요. 가끔 물어봐요. 저 암기 해야 돼요? 저 암기 안 하면 안 돼요? 라고 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암기 없이 100점 나와요. 근데 암기 없이 100점 나오는 친구들은 지금 모고에서 98 나오는 친구들이에요. 그리고 저 암기 없이 잘 풀었는데요? 그러면 그때 사실 이번 향동고 1학년 중간고사는 변형을 거의 안 했어요. 근데 향동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4번의 1년 중에 시험 중에서 난이도를 이렇게 올라가는 걸 보여줘요. 뒤로 갈수록 변형을 많이 하거든요. 나는 암기 없이 그냥 변형 문제만으로 쉽게 풀 수 있는 이번 중간고사 같은 유형은 충분히 대비할 수 있지만 변형을 해버리면 절대적인 영어 실력이 필요해요. 즉 모고 실력처럼 선지를 어떻게 보는가가 필요한데 쌤 말 지금 어폐가 있는데요? 변형이 있는데 어떻게 암기가 도움이 돼요? 라고 한다면은 문제 암기 같은 경우는 중3처럼 암기한 그대로 자 이거 further이었어 오케이 하고 푸는 시험이 아니에요. 고등에서의 문제 암기의 의의는요 효율성이에요. 그리고 빠르게 읽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그 진도를 나가는 시험 첫 번째 정도의 난이도에서 내가 그 시험 범위를 한 번 정도는 암기를 해주면 뒤에 누적되는 내용에 들어갔을 때 시험장에서 읽는 속도가 달라요. 그리고 문제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푸는데 단서를 줘요. 하지만 결국 내가 90점 후반대 이상의 최고 점수를 만들려면 문장 암기는 부족해요. 하지만 얘는 실수 줄이고 시간을 부족하지 않게 해주고 효율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이미 이 세 가지가 완벽한 지금 모고 98, 95 나와 필요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성적 잘 나오는 친구들은 모고 점수 잘 나오는 친구들은 문제 안 풀었으면 그냥 문제 풀어 라고 하는 거고요. 근데 내가 모고를 봤는데 간당간당한 90이야 80 후반이야 라고 하면 특정 문장은 꼭 외워야 돼요. 그 친구들은 80 후반, 90 초반 점수는 문장 독해가 약간 빵꾸가 난 친구들이에요. 내가 운이 좋아서 문장 구조가 잘 보이면 독해가 되는 거고 그게 아니면 단어는 아는데 이 뜻인가 싶은 거고 그런 친구들은 그런 까다로운 문장들은 꼭 암기를 해줘야 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저희는 교과서까지도 무조건 모든 변형 문제를 다 풀어봅니다. 결국에는 내가 그 시험범위 가지고 나올 수 있는 모든 종류의 문제 다 풀어봐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때 뭘 거르냐면 나 주제 아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네. 이게 여기서 나와요. 그래서 내가 아는 것 같은 착각을 첫 번째 필기시험, 두 번째 문장 암기, 세 번째 변형 문제의 마지막 직보 자료로서 아는 것 같은 착각을 뚫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실수 점수 만들어야 하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직보 자료가 사실은 이번 고2는 11까지 나왔고요. 고1은 9까지 나왔어요. 그래서 직보 자료가 내용 총정리, 변형 심화 문제까지 시험 범위별로 3단계가 들어가서 실수가 나올 수 없게 들어가는데 양이 조금 적진 않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데 그 이유가 향동고가 지금
들어가는 시험 범위의 양과 공부의 양이 대치 일반고의 60% 정도밖에 안 돼요. 대치 지금 뭐 특목고도 아니에요. 8학군에서 좀 대학교 좀 잘 보낸다 싶은 고등학교들은 지금 교과서 2개에 모의고사 40~50개? 조금 적게 내면 38개. 그러니까 기본 세팅값이에요. 그런데 행정고 이번에 몇 개 나왔죠? 10개도 안 나왔죠, 모의고사가. 그렇기 때문에 행정고의 공부량으로는 고3 6월에 눈물을 흘려요. 그래서 지금 영어 같은 경우가 처음으로 제가 외고 정시반을 만들었어요. 작년에. 그러니까 원래는 외고 애들 같은 경우는 대다수가 사실은 다 이중국어, 이중외국어여서 그냥 영어를 모국어처럼 하는 청년이 대다수예요. 특히 대원외고 같은 경우는 뭐 스위스에서 9년 살다 하고 뭐 독일에서 5년 살다 하고 그냥 바로 채워요. 그래서 그냥 하면 98 나오는 친구들이에요, 모의고사가. 그래서 대원외고 같은 경우는 수능이랑 모의고사에서 1등급의 비율이 90%를 항상 유지해요. 전 교에서. 네, 재작년 수능에서 60% 얻었어요. 그리고 재작년 수능 이후부터 자꾸 외고 애들이 울면서 전화가 와요. 쌤, 저는 평생 이 점수 받아본 적이 없어요. 저 영어가 왜 7점이 나왔죠? 이게요, 아까 요거가 그 상황을 반영한 거예요. 여기서 지금 고3 친구들이 영어가 3등급이면 70점대 아니야? 라고 했는데 고1, 고2, 그 고3, 5모까지 한 번도 95 밑으로 내려간 적이 없던 외고 친구들이 6모 보고 저 70 나왔어요. 수능날 저 70 나왔어요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약간 요걸 반영한 수치예요, 사실. 이제 영어가 조금 많이 어려워지고 있다. 근데 행동도 너무 쉽다 여서 제가 내신의 숙제 양으로라도 공부의 양을 좀 채우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향동고 내신 따라가는 것만으로 공부하면 고3 평가원의 난이도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 향동고등학교 3학년 재원생들 중에 영어 100 나오고 지금 90초 나온 친구들 모고가 점수가 그렇게 똑같이 안 나와요. 밑으로 나와요. 근데 그게 고1부터 시작해요. 고1 내신부터 사실은 그래서 뭐 대치동이나 특목고 같은 경우 내신에서 애초에 수능을 공부할 수 있는 분량과 난이도를 주는 게 장기적으로 애들이 좋아요. 지금 당장은 내가 시험 범위가 적은 게 편하겠지만 그게 쌓여서 고3 6월에 내신은 이만큼 나오는데 모고가 이만큼 나오는 결과를 만들어요. 그래서 고1부터 내신 들어갈 때 전 과목이에요. 이거는 영어뿐만 아니라 국어, 영어, 수학이 단순히 내신에서 몇 점이 아니라 공부의 양과 난이도가 수능까지 준비할 수 있는 난이도를 만들어야 고3 6월에 저 최대를 못 맞춰서 거기 못 써요. 내신 나오는데. 요거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약간 좀 양이 많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저희 자랑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매 수업 시간마다 항상 나가는 등수도 안 냅니다. 한 번 냈다가 욕을 정말 아이들에게 평생 먹을 걸 먹고 선생님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선생님 믿었는데 해서 이제 등수는 나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점수는 나갈 거예요. 점수와 숙제 상태 나가고요. 저희는 매주 금요일 도강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근데 영어뿐만 아니라 모든 과목을 제 앞에서 할 수 있는데요. 그 주차의 공부를 금요일날 끝내야 돼요. 주말로 가져가면 안 돼요. 주말은 그 다음 주 공부하는 내용이에요. 월요일 숙제, 화요일 숙제를 토요일에 해야지 전주 금요일까지의 내용을 짚고 있다? 이미 밀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금요일날 영어뿐이 아니라 모든 과목을 그날 금요일 10시까지 그 주차에 나간 진도, 그 주차까지 했어야 하는 문제 다 풀어야 돼요. 근데 이 습관을 들여놓는 게 고3을 위해서. 고3 친구들이 1분기 목표 사탐 정보 이런 육모에 제가 아직 사탐을 진도를 못 끝내서 요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내신 할 때부터 만들어지는 공부 습관이에요. 내가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친구들인데 어떻게 밀리지 않고 하루하루를 보내겠어요? 아직 어린데. 근데 매일매일은 내가 모든 거 다 못하더라도 주차 정도는 밀리지 않는 습관을 고1부터 저학년부터 해주는 게 고3 때 친구들을 위해서 고3의 나를 위한 단계다. 진짜 제가 맨날 저 주말에 해올게요. 약속. 저 주말에 해올게요. 여기 이거 뭐다요? 저 주말에 진짜 해올 거라니까요? 라고 하는데 단순히 과제를 다 해오는 걸 넘어서서 건강한 공부 습관 영어뿐이 아니라 모든 과목 제발 부탁드립니다. 이제 분석을 드리면 1학년은 정말 쉬웠어요. 쉬웠죠? 그래서 이제 중하예요. 사실은요. 그 이유가 변형을 거의 시키지 않았어요. 그러고
문제풀이의 영향이 적다라는 말이 뭐냐면 그냥 나 암기 중등처럼 중상처럼 암기 쭉 하면 웬만하면 90점 이상 나오게 만든 시험지예요. 이 시험지가. 그래서 좀 쉬었던 시험지인데 작년도 이랬어요. 작년도 향동고 1학년 중간고사가 이래서 고등학교 대신 할만하네 했는데 잠깐만 뒤로 갈수록 이거 뭐지? 를 이제 보여주는 학교인데요. 근데 이건 향동고뿐이 아니에요. 대원외고도 1학년 1학기에 영어 같은 경우는 특히 조금 더 쉽게 내줘요. 약간 웰컴의 느낌? 왜냐하면 이미 영어 과목 자체가 다른 과목에 비해서 좀 격차가 좀 많이 나요. 중학교의 교과서와 고등학교의 교과서가. 그렇기 때문에 이런 느낌이지만 기말고사는 무조건 더 어렵게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모고도 8개밖에 안 냈어요. 진짜 말도 안 되는 개수거든요. 양자가 40개 나와요. 근데 지금 8개 나오는 상황. 이거 힘들어하면 안 됩니다. 지금 고2 20개 나와요. 그러니까 향동고도 고2는 많이 내는 건데 20개 적은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약간 내가 이게 힘들었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앞으로 공부에 안 믿이자 이렇게 상황이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래서 되게 쉬웠어요. 굉장히 쉬웠기 때문에 내가 이상한 거 틀렸을 수 있어요. 1번 같은 경우. 이제 1번 같은 경우는 죄송해요. 1번이 아니라 이상한 것 중에 하나가 스페셜 레슨입니다. 7번. 7번 같은 경우는 나 당황스러웠어요 라고 하겠지만 막상 문제를 풀어보면 3월 고1 문구보다 쉬워요. 시험지 드릴게요. 참석 받으실 분들은. 그래서 제가 좀 평이했다. 제가 뭐 크게 말씀은 안 드릴게요. 뒤에 보시면은 제가 정답을 적중했던 것들을 쭉 넣어놨어요. 이렇게 많은 걸 하나하나 보진 않을 거고요. 그냥 이렇게 적중이 가능하구나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쉬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뭐 적중을 한다는 의미가 뭐 작두를 탄다 그런 건 아니고요. 문제를 보면 지문을 보면 나올 수 있는 유형이 한정적이에요. 그래서 내신에서 문제를 낼 때 그냥 아사리판을 내지 않고 항상 모의고사처럼 답의 근거를 만들고 적분한 다음에 문제를 내요. 그래서 빈칸을 내든 순서를 내든 혹은 이런 식으로 뭔가 다른 유형을 내든 라고 할 때 그 지문의 특징을 발휘한 거고요. 고1의 특징 중에 하나가 교과서의 비율이 정말 높아요. 그럴 수밖에 없었겠죠? 모고가 8개밖에 안 됐으니까. 한 개씩 내도 8개밖에 못 내요. 지금 다른 거죠. 교과서 7개, 서술 1개가 8개에서 나왔으니까 모든 모고를 다 낼 수밖에 없게 진도가 너무 적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고2 같은 경우는 지금 총 21개가 됐죠. 이번 기말고사는 고2가 교과서가 아예 빠져요. 모고 더 내겠다거든요. 근데 이게 현명한 거예요. 왜냐면 그래야 수능 공부, 모고 공부 대신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1학년은 말 그대로 환영해 이거예요. 얘들아 너무 힘들지 않아 이거고 점차 모고를 늘려나갑니다. 근데 이제 2학년 같은 경우는요. 단어 변형을 조금 많이 해요. 그래서 표제어, 동반어만으로 안 되게 되어 있어서 단어를 수능 기출 단어를 고1, 고2, 고3 내신을 준비한다 라고 하면 선주를 위해서 꼭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고1 역시 그렇게 힘들지 않았어요. 사실은. 그래서 거의 다 애들이 맞아와서 1컷이 좀 높아요. 1컷이 모고 21개였는데 이거 다 외우고 변형해서 답변적으로 90기수예요. 그래서 1컷이 지금 96이에요. 높죠? 4% 컷이. 20% 아니에요. 고1은 9%니까. 그러니까 4% 컷이 96인 시험이 나와요. 그래서 고1 친구들이 앞으로 내가 정말 더 까다로운 시험들이 나한테 기다리고 있구나 하는 걸 알고 내가 지금 너무 안 좋은데 소장님 너무 파이팅! 파이팅 한번 봐봐요. 보시고 다음 과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한번 그냥 제 자랑이에요. 이렇게 많이 좀 했다 이거고요. 지금 이제 평당고 1학년 같은 경우는 선현생 수업하고 계시고요. 현재 대치에서 근무하고 계십니다. 향동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수학이 영어와 마찬가지로 대부분 교과요. 아까 영어도 대부분이었죠? 근데 아까 오정원 쌤 뭐라고 하셨죠? 사실은 모고, 평가원인데 1학년 1학기는 웰컴이에요. 수학 역시 웰컴의 뉘앙스로 교과서 변형 위주로 들어왔고 일부만 한입평가 문제였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험 같은 경우는 내가 만든 거 안 나왔다라고 하면 교과서도 안 풀었다. 약간 이렇게 볼 수 있는 내가 교과서의 내용도 제대로 이해가 안 됐다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시험입니다. 근데 앞으로 시는 뒤로 갈수록 시험들이 기말이든 2학기는 이 학력평가 유형이 급증해요. 그렇기 때문에 교과서, 시중 교재뿐만 아니라 이 학력평가, 모의고사 기출에 대한 내용도 함께 대비를 해야 하는 시험이 앞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학교에서 이미 모의고사 프린트물로 진도 진행을 했어요. 근데 기말에서는 더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영어와 비슷한 난이도, 비슷한 출제 구성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과학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강성훈 선생님 맡고 계시고요. 과학쌤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대치에서 다양한 학원에서 여러 가지 수업을 하고 계시는데요. 정말 잘 나왔어요. 그래서 고1, 고1, 고3 모든 과학 다 전멸도 나왔습니다. 과학과 100점 나왔고요. 근데 지금 쉬웠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보면 전반적인 난이도가 중이에요, 중. 근데 그 이유 자체가 1학기의 시험 유형이 힘든 유형이 별로 없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기말고사는 이제 역학이 나와요. 짜잔 이렇게 나오는데 중간고사까지의 시험 범위는 그냥 변형 문제를 풀고 그냥 개념을 열심히 이해하고 그리고 사실은 추론과 응용을 어느 정도 할 수 있으면 풀 수 있게 나와서 중2예요. 그래서 약간 중간고사 같은 경우는 영어, 수학, 과학 전반적으로 평이한 난이도가 나왔다. 특히 행정고 같은 경우는 지역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냥 내가 굵직굵직한 그 단원의 중요한 내용들을 이해하면 맞아 써야 된다고요. 반면 이제 서술형 일반 같은 경우는 복잡한 산수를 좀 해야 해요. 나 이거 틀렸어라고 하면 저희 선생님 같은 경우는 매 수업 시간 바로 시험을 시작해요. 오자마자. 저 오자마자 자 시험 시작해 하고 시험 점수 조금 더 높으면 다시 시험. 자 남아. 이렇게 들어가서 매주 문제를 좀 많이 풀어요. 그중에서 특히 이렇게 내가 시험장에서 단순 암기로 풀 수 없는 내용들을 조금 매주 풀어보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서술형 1번을 틀렸다라고 하면 변형 문제를 푸는 나의 어떤 공부 방법을 추가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요게 지금 강성훈 쌤의 자랑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적중을 굉장히 많이 하셨죠? 근데 강성훈 쌤 같은 경우는 저랑 지금 그 대치점에서 같은 대원외고 수업을 하고 계시는데요. 대원외고에서도 적중이 정말 높으세요. 그래서 이제 마찬가지로 작두 타다기보다는 워낙 다양한 학교를 많이 오래 하셨기 때문에 딱 유형을 보면 뭐가 나올지 보이세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내가 비슷한 유형을 많이 풀어볼 수 있다. 강성훈 쌤의 수업 자료로. 특히 강성훈 쌤 같은 경우는 보통은 과학을 완자를 나가요. 수업 교재로. 근데 완자 같은 경우는 느낌이 뭐냐면 아까 오정원 선생님께서 EBS의 강의는 4등급, 3등급 기준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완자 역시 그런 중간 점수 목표예요. 그렇기 때문에 완자만으로는 최고점을 만들기는 부족해요. 그래서 강성원 선생님 같은 경우는 그래서 다양한 전국 기출, 대치 기출 문제와 수능 확률평가 문제를 녹여서 최상위권 문제가 나올 수 있게 나와요. 저희 반 애들은요 2학년 친구가 제가 맨날 보는 건데 분명 잘 받았어요. 전교 1등이에요. 근데 100점이 아니면 못 나요. 그래서 이제 너 이 교재를 나한테 배웠으면 다 맞을 수 있었잖아. 왜 틀렸어? 왜 가십니다. 그래서 이제 96점 전교 1등이었는데 너 이 새끼야 약간 좀 타이트하게 가는데 그 이유가 항정고뿐만 아니라 고1 과학이 수능이 되기 때문에 지금 하는 이 과정을 완벽히 하지 않으면 사실 수능날 다시 공부해야 하는 고3 때 좀 힘든 요 3가지의 과목뿐이 아니라 고3 때 수능에서 탐구를 다시 열심히 개를 봐야 하는 상황이어서 고1부터 수능을 대비한다 이 방식으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비슷하게 나왔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희 7회차 숙제 4회차 테스트에 나온 거 그대로 풀어봤습니다. 심지어 보기의 구조도 똑같아요. 자, 이렇게 아이들이 비슷한 걸 풀어보는구나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조금 이렇게 수업 시간에 강조를 했고 테스트에서 반드시 틀려오면 이제 남아서 다시 보는 양을 늘려가는 상황이고요. 기말고사에 대한 얘기입니다. 기말고사 같은 경우는 국어나 수학이나 영어는요 나올 수 있는 범위들이 큰 차이가 안 나요. 비슷한 내용인데 과학은 1학기 중간고사하고 1학기 기말고사가 난이도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참고로 저는 이제 제 세대가 제가 대학을 공부할 때는 문과는 과학을 아예 공부할 필요가 없는 그런 학번이었어요. 저는 사실 지구과학 쪽 전공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고1 때 이 단원에서 문과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 단원 딱 마주하고 이거 뭐야? 여기서 저는 나는 이과가 아니구나를 깨달았던 항목인데요.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 단원 같은 경우는 겨울방학 특강을 들은 친구들은 아시겠지만 한 번으로 안 돼요. 그리고
그냥 단순히 나 완자 풀었어, 반영 문제 풀었어, 똑같은 거 나왔어. 그래서 어떻게 하지? 이어서 수학처럼 열심히 계산하고 추론해야 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1학기 기말 같은 경우는 요 역학 파트, 물리에서 정말 까다롭게 나오는 유형과 생명과학에서 수능에서 가장 어렵게 나오는 것의 시작이 여기예요. 그래서 1학기 기말 같은 경우는 요 3개의 파트, 물리의 2파트, 그다음에 생명과학에서 요 파트에서 점수가 갈릴 수밖에 없는 상황. 이어서 기말고사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안 나왔어도 이렇게 쉽게 암기로 넘어갈 수 있는 것들은 빠르게 넘어가고 요 유형들의 문제를 정말 많이 풀어줘야 돼요. 특히 변형 문제를 통해서 내가 이 물리의 개념을 어떻게 추론할 수 있는지를 연습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저희가 각 과목에 대한 중간고사 분석과 대비 전략 말씀드리고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점착자는 아직 안 나왔나요? 1학년 점착?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